고양이가 잘하는 거 아니야? 먹어봐. 쌤이 너무. 진아, 니네는 뭐 넓어.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 고양이. 고양이? 나. 너는 무슨 고양인데? 네? 색깔이? 어? 아 색깔이 무슨 색깔인데? 아니 무슨 하얀색 크레지. 하얀색 뭐지? 그 종이 뭔데? 스코티시 폴드. 아 뭔지 몰라. 밑장을. 그래? 약간 너무. 니네는 뭐 삼식이었나? 저는 K 고양이. K 고양이? 여기 아예 뭐 있잖아 그랬지? 그거 있잖아. 삼색이. 근데 좀 애매해요 색깔이. 네. 근데 고양이 나 고양이 알러지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만지면 간지럽더라고. 기침. 있잖아. 왜요? 기침하는 거 아니고 간지러워 몸이. 고양이를 만지면. 털만 닿아요? 그런 거 같아. 개는 안 그렇거든. 제 근데 친구는 털은 괜찮은데 침이 닿으면 재채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전에 어디 학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방 수업 갈 때 거기 갈 때 가다 보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 고양이가 근데 종이 좀 있는 종인 것 같아. 뭐지? 색깔이 회색이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걔가 되게 사람한테 되게 잘 와. 추루를 주면 미친 듯이 오거든. 추루. 아 싫은. 추루를 주면 미친 듯이 오거든. 얘가 팔을 잡고 안 놓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뻐서 만지면 이제 쑥쑥 들어가서 근지러워서 긁어. 근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개도 귀여운 거 같고 고양이도 귀여운 나름 귀여운 맛이 있고. 네, 개 파예요, 고양이 파예요. 나? 고양이는 안 키워봤어. 개는 키워봤는데 아니 좀 취향인데. 개가 좀 낫지. 개가 오라고 오잖아. 고양이는 오라고 해도 와? 잘 안 오잖아. 와요. 잘 안 오잖아. 근데 약간 그 나를 주인 그 친구로 인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 왜 불러 이러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야 될까? 좀 그래. 내가 밥을 주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고리타분한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개가 좋아. 근데 어떤 개는 잘 안 오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 그게 원래지. 지방 가면 숙소에 개가 2마리 있었거든. 한 마리는 푸들이 있었고 한 마리는 똥개가 있었어. 친구를 잡으죠. 근데 그 개가 그 푸들은 되게 사람을 좋아해서 막 사람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팔고 막 이런 애거든. 근데 그 흰 개는 사람만 보고 짖어. 주인인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키우다가 온 건데 그 전에 많이 맞았나 봐. 그러니까 머리 있는데 좀 위로 손이 올라가면 막 쫄아 애가. 근데 나하고는 친해 이제. 친했어. 내가 워낙 잘해줘서.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누구까지? 15페이지까지 얘기했습니다. 됐죠? 16페이지 세포호흡과 연소입니다. 세포호흡과 연소. 자, 세포호흡과 연소는 반응물과 생성물, 발생되는 총 열량은 똑같지만이라고 됐어. 그리고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효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반응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서서히 진행하여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지만 연소의 경우 효소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 고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실 거 뭐뭐 있다고? 세포호흡과 그렇지. 자, 둘 다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야 라고 얘기해. 자, 유연아, 산화 반응이 뭔데? 산소. 그렇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자, 포도당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니? 산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재료가 같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만드는 건 완전 깨끗하게 다 타버리면, 즉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맞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발생되는 열량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차이가 뭘까요? 얘는 누가 관여하는 거야? 얘는 누가 관여하는 거야? 효소가 있고요. 효소가 없죠. 이 차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이건 뭐야? 한 번에 일어나게.
됐어?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한 번에 이런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됐죠? 산소호흡은 뭐야? 여기서 포도당을 세포호흡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그럼 산소가 필요한 거, 세포호흡에 산소가 필요한 걸 산소호흡이라고 불러요. 무산소호흡은 어떻게 돼? 무산소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는 거, 산소가 없는 세포호흡을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산소호흡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우리가 숨 쉬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무산소호흡도 한다. OX. 하지 않나요? 무산소호흡을 해요? 막 무산소 지금 그런 게 있다고요? 무산소호흡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산소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운동을 많이 하지. 운동을 막 하고 있어서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그럼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심장박동이 빠르다 하더라도 산소를 원활히 공급을 못합니다. 그럼 근육에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안 왔어. 그래서 무산소호흡을 합니다.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이 뻐근하잖아. 이유가 뭐야? 무산소 호흡을 해서 근육이 뻐근한 거야. 그래서 무산소 운동 그런 거요? 젖산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 나중에 근육이 뻐근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건 젖산이 분해되어야만 다시 깨끗한 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밑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세포 없이 산소가 필요한 세포호흡을 산소호흡,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호흡을 무산소호흡이라고 부른다. 자 다른 말로 산소호흡은 뭐야? 유기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즘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무기호흡이라고 합니다. 기체가 있다, 기체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밑에 가시면 산소호흡의 경우 완전 연소가 일어나 무산소호흡에 비해서 에너지 발생량이 많고 무산소호흡은 중간 대사산물이 발생한다. 됐죠? 자, 산소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돼? 포도당이 있다고 한다면 얘도 포도당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야? 완전히 다 깨끗이 타버리죠. 즉 분해가 돼서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38개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됐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산소가 있어 없어? 산소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중간 대사 산물과 이산화탄소 H2O 그다음에 ATP가 만들어져요. ATP가 훨씬 적죠? 뭐 2개가 되기도 하고 4개가 되기도 하는데 ATP 양이 적어요. 그러면 아직 중간 대사 산물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돼 있어서 안 나온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알코올 발효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뭐야? 막걸리 만드는 거. 막걸리를 보면 막걸리는 쌀을 익혀서 술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효모를 갖다 넣어서 물과 함께 갖다 넣어. 그래서 이거 보관합니다. 그럼 효모가 얘를 먹고 뭐 합니까? 알코올을 만들어요. 완전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물을 갖다 넣는다 했죠. 밥, 효모, 물. 그럼 물 속에 얘 효모가 들어있는가? 그럼 걔네들은 산소호흡할까 무산소호흡할까? 무산소호흡을 하겠죠. 그럼 걔네들을 분해하면서 일부만 분해하고 나머지는 알코올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걸 중간대사 산물이라고 하죠. 그게 막걸리예요. 그게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어떻게? 가라앉는 것들이 있지. 가라앉는 거. 혹시 봤어? 가라앉는 거. 막걸리를 보면 어때? 막걸리 보면 위쪽에는 좀 약간 불투명한 하긴 한데 그건 좀 맑은 게 있고 밑에가 뭐야? 투명하지 않고 뭐 가라앉는 게 있잖아. 그럼 막걸리 마실 때 어떻게 돼? 어떻게 먹어? 흔들어 먹지. 어떻게 열어? 그 저런 부모님 아빠가 굉장히 잘하는데. 야, 아니 그래서- 언니 가족끼리 술 파티 하는데 그거 언니랑 아빠랑 엄마랑 마실 때 그렇게 마셔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위에 뜬 게 맛있지 않나? 나 된장국 먹을 때 그래가지고 안 흔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 막걸리 뭐 맛있지 않나? 시킬 때 흔들어 맛있지 마셔야 않나? 된다고 원래 그런 식으로 된장국 먹을 말하시고. 때 네. 바로 깔아앉는 위에 부분이 맛있어. 얘네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 그 간에 아빠가 말해주셨어요. 자, 알코올 발 일단 그게 가라앉는 물질들은 여기에서 요 물질들과 같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분해가 덜 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
그래서 알코올 발효는 중간 대사 산물이 알코올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용하는 것도 있지.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실게요.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고 밑에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란 말이 있거든요.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간단하죠. 영양 부족이 있고 영양 과다가 있습니다. 맞죠? 내가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 영양 과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 영양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마르겠죠. 됐어? 근데 밑에 온다. 자, 우리가 보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뭐야? 기초 대사 그거 나왔죠? 체온 유지, 심장 박동, 호흡, 운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 불러요. 기초 대사량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성별, 나이, 그다음에 체중 등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얘들아 기초 대사량은 뭘 만들 때 더 많이 필요하겠지. 애들의 기초 대사량이 커요. 남자보다 여자의 기초 대사량이 낮고요. 남자가 더 크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은 커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청소년기보다 어른이 훨씬 더 낮고요. 어른보다 노인들의 기초 대사량이 훨씬 낮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활동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 활동 대사량은 뭐야? 활동 대사량은 활동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해. 자, 진영아 오늘 뭐 했어? 오늘요? 축구했어? 네, 학원. 농구했어? 네. 농구했어. 농구했다는 얘기 뭔 소리야? 그걸 갖고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 에너지를 쓰는 게 활동 에너지, 활동 대사량. 그럼 제가 쓴 오늘 하루 동안에 1일 대사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또 하나 봅시다. 탄수화물은 얼마야? 1g당 몇 킬로칼로리? 1g당 몇 킬로칼로리? 단백질은 4킬로칼로리. 지방은 9킬로칼로리. 됐어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섭취한 양은 이놈들로 뭘 합니까? 나의 섭취한 열량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1일 대사량이 내가 먹은 섭취량보다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고 적으면 살이 찌는 거고 똑같으면 유지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머지 건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처음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죠? 됐어? 이게 뭐야? 2단원의 제일 처음입니다. 2단원 제일 처음.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나머지 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2단원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어? 말씀하세요. 리소점이 뭐예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분해하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 중 하나, 분해 담당. 리소점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리소좀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리소좀, 라이소좀 그렇게 얘기해요. 발음하기 나름이고요. 7쪽에 1번. 자, 그다음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소화계라고 되어 있다. 소화계는 세포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소화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었죠.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할까? 소화를 시키는데 왜 소화를 시킵니까? 뭐 하려고 소화시켜? 에너지를 얻기. 우리가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가 안 된 게 뭐야? 음식을 먹었어. 소화 안 됐어. 노폐물과 다른 거죠. 음식을 먹었어. 소화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똥이지. 배출이죠. 배설물이 아니라. 배출물과 배설물은 다릅니다. 배출물은 흡수를 못하고 우리 몸으로 동화를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배설은 뭐야? 우리 몸으로 흡수됐다가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 버려지는 거예요. 약간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소화의 목적은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소화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소화를 해야 뭐 할 수 있어?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 세포호흡에 쓸 수 있는 거잖아. 세포호흡에 쓰기 위해서 작게 부셔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자, 밑에 보시면 자, 섭취한 음식물은 대부분 고분자 상태이므로 양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소장, 융털의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될 수 있는 저분자 상태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면 어떻게 돼? 소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 잘게 씹어서 씹어 먹는 거지. 왜 씹어 먹을까? 구수하게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소화 효소와 만나야지. 그럼 소화 효소와 만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씹는 거야. 됐어? 그 음식을 그냥 삼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좀 급하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음식 덩어리들이 좀 큰 게 있어서 소화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 막 그냥 막 먹어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습관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됐어? 잘 씹어서 넘기지? 근데 어떤 애들 그런 거 있던데 국수를 안 씻고 넘기던데? 어떡해요? 근데 그 느낌이 있대. 넘어가는 느낌이 그게 너무 좋대. 안 씻고 그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대. 그 느낌이 좋다고 약간 하는 모르겠어. 내장내시경 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거는 다르지. 근데 일단 이게 전에 뭐지 그 가르쳤던 어떤 친구 중에 하나가 걔는 잘 안 씻고 피자를 먹어도 피자를 한 번 베어 물고 2번 정도 씻고 넘겨. 국수 우동 같은 경우는 그냥 후루룩 하면서 그냥 들어오던데 그냥 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걔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넌 적어도 20번은 씹고 넘기라고 맨날 그러거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그 넘기는 그 맛이 있대. 아직까지 문제가 안 생기셨나요? 몰라 걔 안 생겼을까? 지금 대학교 2학년인가? 그럴 텐데.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어. 아무튼 그건 넘기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소화에 되게 안 좋다. 위에 되게 안 좋거든요. 아무튼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영양소를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표면질이 넓어야 되는 거니까. 자, 소화의 종류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 거. 씹는 걸 저작 운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보면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작용을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기계적 소화는 뭐야? 잘게 부수는 거.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거나 소화액과 잘 섞이는 작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다 적을 거야? 저작 운동이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쓴다고? 저작. 저작 운동이 뭘까? 씹는 거죠, 씹는 거. 치아로 깍깍깍 씹는 걸 보고 우리가 저작 운동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두 번째 뭐습니까? 연동 운동. 혼합 운동. 이 세 가지를 얘기해. 혼합은 뭐야, 얘들아? 음식물과 영양소를 섞어버리는 거야. 근데 연동 운동은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음식물이 들어왔어. 그럼 밑으로 안 날아가면 어떻게 해?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억지로. 그래서 못 먹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내려보내서 버리는 작업을 하겠죠. 그게 연동 운동. 내리는 거. 됐습니까? 요게 세 개가 기계적 소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을 거 뭐야? 그래서 자 소화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요. 소화 효소 관여한다 안 한다? 관여 안 해요. 자, 두 번째 화학적 소화입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는 작용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관여하지. 얘들아, 소화 효소가 관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물질이 바뀌는 거야. 얘는 크기가 바뀌는 거야. 기계적 소화는 크기가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에서 물질이 바뀌는 거. 우리가 흔히 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화학적 소화를 얘기한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뭐라고? 화학적 소화를 소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까? 자, 녹말이 있을 겁니다. 녹말이 뭐로 바뀌어요? 엿당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바뀐다. 됐어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건 아밀레이스가 해준다. 그럼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거든. 그럼 저 소화 효소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물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보신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는 작용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됐죠? 자, 밑에 소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화 과정 겁니다. 몇 가지를 봅시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요. 자, 탄수화물이 있죠.
단백질이 지방이라고 할게요. 지방이라고 할게요. 지질로 합시다. 지질은 않지만 고딩이니까 지질로 합시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면 뭐로 분해될까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뭐로 분해될까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얘는 뭐로 분해될까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걸로 나눠져서 뭡니까? 이걸로 최종 분해 산물 걸기입니다. 최종 분해 산물이라는 얘기는 저걸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또 하나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탄수화물은 자 분해돼서 포도당 중간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흡수될까요? 흡수되는 장소는 어디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최초로 분해될까요? 입에서 최초로 분해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 분해될까요? 최초로? 간. 위, 간은 안 들어가요. 위. 위. 간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질은? 12지장. 12지 뭐야? 지가 뭐야? 손가락. 12지. 12 12개 지 손가락. 우리가 소장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소장의 길이가? 줄넘기 할 수 있어요. 졸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뱃속에 있는 게 적어도 6m 이상입니다. 어, 작은 애들, 어린애들은 6m고요. 어른들은 9m 정도까지 갑니다. 길이가. 근데 12지장은 그 소장의 제 윗부분 일부를 얘기를 해요. 됐어? 그러니까 12지장 어떻게 돼? 봐봐. 얼마나 될 것 같아? 얼마나 될 것 같아? 12지장 크기가? 2m. 12. 3m.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12지 이거라고. 여기서 12개가 더 있어요. 이거하고 요 정도 되는 거 12지장 실제로 보면. 근데 소장이 이거 요게 아니라 2m. 이게 아니라 됐어? 이거 일부라고. 12. 꼬불꼬불 돼 있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보는 거죠. 12지장에서 최초로 뭐야? 분해가 됩니다. 몇 m예요? 뭐가? 12지장? 몇 미터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손가락 이 정도 12개라니까 이게 12개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 12지장이라고. 이렇게 계속.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의 길이가 아니라 이거의 길이라고. 이 폭이라고 해 폭. 됐습니까? 그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최초의 분해 장소는 입, 위 12지장. 됐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자 입에서는 누구를 분해한다라고 됐습니까? 탄수화물의 최초 분해죠. 위는 누구야? 단백질의 최초 분해라고 얘기했었고요. 소장에서 뭐 있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소화 및 분해 흡수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럼 설명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녹말부터 갈게요. 자 셀룰로스는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셀룰로스는 섬유질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세포에 있는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벽을 얘기해요. 안 되는. 동물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지만 되는 애들은 누구니? 조직동물. 근데 육식동물 같은 경우 뭐야? 분해 요소가 없다. 우리 사람도 분해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안 돼요. 분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그냥 녹말이라고 했어요. 녹말. 녹말이 뭘로 바뀌어요? 엿당으로 바뀝니다. 엿당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죠. 자, 첫 번째 녹말 얘기했고요. 단백질은 단백질은 뭐로 바뀌어요? 펩톤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펩톤 다른 말로 폴리 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다음 이게 뭐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지방으로 지방은 누구야?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뭐 써야 되겠지. 뭐 쓸까? 뭐 쓸 것 같아? 효소도 써야죠. 자, 일단 첫 번째 단백질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동반은 뭐에서? 입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됩니다. 됐어? 입에서 나온 누구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됩니다. 두 번째, 입 말고 또 뭐 있어요? 이자에도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 됐습니까? 두 군데에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다 안 되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소장, 장액이라고 해요. 장액에 들어있는 말테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말테이스. 근데 몰라도 돼. 안 쓸 거예요. 이자에게 간이에요? 아니죠. 간은 간이죠. 이자는 이자고요. 간다고 해서 아니요, 그건 없고요. 일단 간에서 만든 소화액이 쓸개에 가서 저장했다가 쓸개적으로 분비가 되죠. 이자액은 이자액입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은 위에서 뭐가 나올까요? 펩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뭐 할까요? 이자액에서 뭐가 나와요? 트립신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장액에서 뭐가 나와요? 펩티데이즈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내는 펩티데이즈라는 게 나와요. 몰라도 돼요. 일단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은 어디서 나올까요? 소자. 이자액에서 나와요. 여기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얘 뭐야? 쓸개즙. 쓸개에서 쓸개즙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 소화 효소야, 소화 효소가 아니야? 자,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다 소화 효소입니다.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소화액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소화액. 소화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소화를 하진 않으나 소화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 쓸개즙 쓸게요. 쓸개즙. 어디서 생성돼요? 간에서 생성. 어디에 저장? 그렇지. 쓸개에 저장하는 거야. 분비되는 장소가 12지장으로 분비되고요. 쓸개에 저장하는 게 쓸개즙이에요. 만드는 건 어디에서? 간에서. 소화효소 있다 없다? 없다. 소화효소 없으니까 직접 분해를 못해. 소화효소가 없어서 직접 분해가 불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직접 분해가 불가능한 대신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에 유화를 둔다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그래서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서 지질의 소화를 도와줘요. 됐습니까? 쟤들의 역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쓸개즙. 됐습니까? 거기서 보면 뭐 있습니까? 장액이라고. 우리 그림 나왔지, 그림. 그림 보이세요? 말테이스라는 게 있죠? 펩티데이스라는 게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얘들아.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 요즘에 안 나오니까. 됐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경성은요, 이거 좀 되게 자세하게 하긴 했거든요. 되게 자세하게. 홍익도 자세하긴 했어요. 자세하게. 상암은 대충 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안 했을 텐데. 상암은 대충 갔어요. 됐어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자, 소화효소는 기질특이성이 있어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반응한다. 줄쳐놓고 적어주실 겁니다. 뭐라고 적어줄 거야?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반응한다는 얘기 뭔 소리야? 야, 여기서 누구야? 아밀레이스는 누구하고만 반응한다? 녹말과만 반응한다. 여기다가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
입체 구조가 안 맞아서 얘하고만 반응, 얘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갑니다. 양분의 흡수입니다. 자 양분의 흡수인데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된 후에 어디로 이동한다? 심장으로 갑니다. 왜 심장으로 갈까요? 심장으로 가야 온몸으로 쫙 펼쳐 갈 거니까.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우리가 양분의 흡수인데 얘들아 이거는 뭐야? 농가는 수용성 양분일까요? 지용성 양분일까요? 수용성 양분. 세훈아 지용성 양분이 뭐야? 지용성 양분이 뭐냐고? 지용성 양분. 들어는 건데 정확한 뜻이에요. 진아야 지용성 양분이 뭘까? 뭘까? 지용성. 기름. 물이랑 다시 말하면 용매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용성 양분이라는 게 있고 지용성 양분이라는 게 있어. 근데 봐봐. 수용성 물에 용에 되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양분을 보고 수용성 양분이라 부르고요. 지용성 양분은 누구에 녹는 거야? 기름에 녹는 거. 기름에 녹는 걸 보고 우리가 지용성 양분이라 부르겠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지용성 양분과 수용성 양분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그것도 있긴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지용성 양분의 흡수 경로와 수용성 양분의 흡수 경로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소장의 융털이라는 곳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 영양소의 흡수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서 흡수된다고요? 소장의 융털이라고 하는 곳이죠. 융털은 소장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융털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얘네들은 융털은 표면적을 어떻게 할 거야? 증가시켜서. 됐어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어떻게 된다? 흡수를 잘하게. 이게 소장의 융털의 역할이에요. 얘들아, 소장 융털을 쫙 펼치면 얼마나 타라고 혹시 기억나? 네? 얼마나? 소장의 융털을 쫙 펼쳤어. 그럼 크기가 얼마나 할까? 테니스 코트만 하다라고 그래. 테니스 코트만 하다. 커요. 엄청 테니스 코트가 엄청 넓어요. 50m 넘었습니다. 50m는 넘진 않을 거야. 여기보다 커요? 크죠? 훨씬 크죠? 훨씬 크죠? 니네 뱃속에 다 그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네 뱃속에 다 그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은 밥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쌉니다. 왜 쌀까요? 짧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천천히 나오죠. 왜 천천히 나올까요? 기니까. 왜 길까요? 생명.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흡수율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내가 조금 먹어도 흡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조금 먹어도 되잖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봐봐.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싹 버리면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나간 것도 먹을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어떻게 뭐 상상하지 말고. 저 상상해서 웃고 있어. 먹지 마. 알았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다시 음식을 먹는 횟수를 줄이려고 장이 길어진 거야. 그래야 흡수를 잘하니까. 됐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소장을 뭐 어떻게 본다? 소장 융털만 하나 본다. 융털이에요. 융털 하는 거 본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네. 아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모식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노란색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융털이에요, 융털. 그리고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그 다음에 요게 뭘까? 이 노란색이 뭘까?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단
일단 여기서 봅니다. 기억하셔요. 여기서 같은 그림이 없네요. 없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그리란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모세혈관은 뭐가 돌아다녀요? 혈관이니까 피죠. 피였으니까 걔를 됐고 산소를 운반하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모세혈관은 피가 다니죠. 피의 주성분은 뭐야? 기름이야 물이야? 물. 물이죠. 네. 깜짝 놀랐는데 물이죠. 그럼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수용성 양분의 흡수예요. 여기서 수용성 양분이 뭐 있을까요? 아미노산, 그렇지. 포도당, 수용성 비타민,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들은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뭐 이런 것들이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수용성 양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 누구 있을까? 비타민 B, 비타민 C 이것들을 수용성 양분이라고 불러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또 보십니까? 모세혈관 말고 암주관이야. 암주관. 암주관은 누구의 흡수야? 지용성 양분의 흡수예요. 근데 얘들아, 이 지용성 양분이 흡수된다는 얘기는 이 암주관의 지용성 양분이 흡수될 만한 뭔가 흘러가죠. 그걸 보고 지질 성분이라고 해서 글씨 알아보겠니? 나 글씨 지금 되게 빨리 쓰거든. 나 글씨 겁나 빨리 쓰지 않냐? 되게 빨리 쓰지 않냐? 아니야? 무슨 액인가요? 림프액. 나 글씨 빠르던데? 아씨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더 빨리 써야겠는데. 안돼. 그래서 빨리 써서 글씨가 좀 뭐야? 못 알아보겠으면 얘기하세요. 암육과는 누구라고? 지용성 양분의 흡수에 림프액이라는 게 돌아다녀요. 림프액의 주성분은 지질 성분이에요. 그럼 누구 있을까? 지용성 양분? 누구 있을까요? 누구 있어? 빨리 불러. 지방산,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 이것들은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것들이 흡수가 됐죠.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가냐?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요놈들은 간으로 일단 가요. 간으로 가요. 자 보세요. 자 밑에 가자. 자 수용성 영양소는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에 간을 거쳐 심장으로 운반된다. 기억하세요. 간 동글뱅이 쳐주세요. 간. 여기가 심장 쪽이고요. 여기가 송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왜 간을 지나갈까요? 간을 지나갈 이유가 뭘까요? 간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니?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있지. 포도당 우리 몸에 많지. 그 소화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했잖아. 그럼 혈당은 높아집니다. 근데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를 만들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만들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만들면 이거 어디 가서 간에 가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야. 그럼 일부가 여기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포도당이 일부가 저장돼서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봐. 혈중,
포도당의 농도는 들어가기 전이 들어간 다음보다 훨씬 높아요. 이해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다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일정의 유지, 항상성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오늘 이거 진도 다 못 나갑니다. 오늘 요 내용 2단원을 다 못 나갑니다. 못 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얘기를 해야 될 거라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됩니까?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뭐 있습니까? 자, 수용성 양분 다 봅니다. 밑에 가면 수용성 표 같은 거 하나 있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BC 같은 경우를 쓰죠. 첫 번째,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면 간문맥 간으로 갔다가 간정맥, 하대정맥, 심장, 온몸으로 간다. 심장까지 갑니다. 지용성 양분은 어디로 갑니까?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ADK라고 됐었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글리세롤을요 실제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내가 아까 전에 얘들아 좀 하나 내가 잘못 쓴 게 있는데 하나 잘못 쓴 게 있어.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 잘못 썼습니다. 자, 중성지방이라는 거, 중성지방.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나 잘못 쓴 게. 중성지방은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글리세롤 하나와 세 개의 지방산이거든요. 얘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요 뭘로 변하냐? 이렇게 돼요. 지방산 몇 개? 2개죠. 1개, 2개. 지방산 몇 개? 2개. 그럼 얘가 뭐야?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해요. 이렇게 분해가 돼요. 아까 다 안 쓴 거야. 됐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라고 하는 걸로 분해가 된다. 이걸로 뭐가 된다? 흡수가 된다. 어디로 흡수된다?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됐습니까?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이해돼요? 얘들아, 근데 암죽관으로 흡수된다면 바로 결합이 돼요. 다시 결합이 돼요.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자,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설명드렸고 밑에 융털의 암죽관, 림프관, 가슴관, 빗장 및 정맥, 상대정맥, 심장, 온몸까지. 됐습니까? 어차피 심장에 다 만나요. 피에는 지질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피 있죠. 심장으로 모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쪽 19페이지 갑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림 나왔을 거야. 보이세요? 에이, 괜찮아? 저 되게 갑자기 힘들다. 자, 갑니다. 천천히 가실게요. 천천히 가실게요. 거기서 상대 심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정도만 보셔요. 됐습니까? 진영아 지금 몇 시야? 핸드폰 이제 48분? 이제 끝낼 거긴 끝낼 건데 다음 주에는 요 순환계 하고 그다음에 호흡계 그다음에 배설계 이건데 통합적인 부분인데 다음 주도 설명할 거 많습니다. 혹시 필기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셔요. 됐습니까? 그리고 숙제가 이번에는 없잖아, 맞지? 이번에도 따로 할 게 없지. 그러니까 그 전에 요 교재 갖고 뒤에 문제 좀 풀어 13페이지까지 있지. 거기까지 문제 좀 풀어보거든요. 천천히. 2파트거든요. 그래서 토탈 해봤자 32문제입니다. 16개, 32개입니다. 됐어? 심심하면 30분이면 다 풀 문제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셔요. 알았니? 영상은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까지 들어갑니다. 됐죠? 영상을 보내주는 이유 아시죠? 왜 보내줍니까? 방학 기간 동안 복습을 하셔라라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됐습니까? 왜? 문제 같은 거 있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완전 다른 것도 있을 것이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시고 문제 수를 좀 줄였어 전에보다. 그래? 아 잠깐만. 그걸 준다 내가? 그걸 준다 내가 미안해. 근데 여기서 뭘 줬지 내가? 그때 프린트가 아 그래? 나 다른 거 준 거야. 알았어. 미안해. 그럼 맞나 보다 야.
안 풀어도 되겠다 그럼 그거만.